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자녀를 둘 이상 낳으면 임대료 없이 살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빛에, 충청남도가 꿈빛의 4,000호 추가 공급 등을 포함한 더 행복한 주택 2.0 계획을 내놨습니다. 송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 절반을 감면해주는 꿈빛에, 두 자녀를 낳으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충남도가 민선 8기 종료 시점인 오는 2026년까지 도 전역에 4,000호의 꿈빛채를 공급하는 내용의 더 행복한 주택 2.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 2,000호와 농어촌 지역 고령자 500호, 나머지 1,500호는 충남개발공사 공공분양사업과 병행해 공급합니다. 기존 행복주택과 2.0 계획의 차이는 우선 공급 면적입니다. 지금은 2인 기준 최대 60제곱미터에서 3인 기준 70제곱미터로 늘어납니다. 공립 어린이집 운영으로 육아 환경도 개선됩니다. 1세대 1영유아를 정원으로 더 넓은 공간에서 야간에는 연장 운영도 합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불안정한 육아 환경입니다. 특히 높은 집값, 사교육비, 저임금 일자리 등 경제적인 이유와 함께 양육에 대한 부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의 더 행복한 주택 2.0에서는 공립 어린이집 운영하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밖에 청년 1인 세대에는 냉장고와 에어컨, 붙박이장, 무인 택배함 등 각종 빌트인 시설이, 신혼부부 세대에는 손끼임 방지와 문턱 제거, 시스템 에어컨 등이 제공됩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부지 선정 시에는 대중교통과 문화 편의시설, 유치원, 돌봄센터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는 최근 수년 동안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수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 더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세종시의 합계 출산율은 1.28, 전국 광역시도 중 1위로 서울 0.63보다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합계 출산율도 해마다 감소 추세입니다. 2018년 1.57이었던 것이 2020년과 지난해 1.28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런 흐름을 끊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사업으로 이 사업의 핵심은 공공보육 확대에 있습니다. 현재 세종엔 어린이집 332곳에 영유아 13,700여 명이 다니고 있는데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7,400여 명으로 전체 54.2%를 차지합니다. 광역시도 중에선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 평균인 40.4%보다도 13.8%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세종시는 이 공공보육 이용률을 올 연말까지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나성동 복합 1곳과 공동주택 관리동 신규 및 전환 19곳,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장기 임차 4곳 등 모두 24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공공보육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올해 24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신창면 간해에서 궁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보상 지연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재감정 평가를 통해 보상 협의에 들어간 상태로 올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착공에 들어간 아산 신창면 간해 궁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1.8km 구간의 폭 10m로 국지도 70호선과 지방도 623호선을 잇는 연계 도로망을 통해 지역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약 65억 원으로 당초 지난해 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서 준공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지게 됐습니다. 현재 아산시가 확보한 토지는 약 80%, 보상가 등을 이유로 매입이 지연되면서
현재 도로 공정률도 5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토지 매입을 위해 재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12월까지 도로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자재값 상승 등 사업비 증가로 인해 더 이상의 공사 지연은 어렵다는 판단하에 수용 재결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수용 재결로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인 행정 절차 수행으로 인해 도로 준공 시점은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여러분은 세종시를 대표하는 건축물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국립세종도서관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개관 초기에는 디자인적으로 호평을 받으며 여러 건축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세종도서관이 지은 지 10년도 되지 않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고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 개관한 국립세종도서관입니다. 현재 도서관 정문은 굳게 닫혔고 건물 안팎에서 보수 보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월 주 출입구에서 철골 파손 사고가 있었고 6개월 뒤엔 내부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자 도서관 측은 지난해 8월 임시 휴관을 결정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D등급은 주요 부지의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상황을 말합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한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철골 접합부 용접 상태의 결함과 온도차 그리고 진동에 따른 구조물의 지속적인 피로 누적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세종도서관은 이번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보수 보강 공사를 실시한 뒤 안전등급에 대한 재평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강공사를 인한 휴관 재연장으로 이용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실시한 안전진단인 만큼 이번 보강공사를 통해서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 휴관 조치가 당초 이달 15일에서 오는 8월 말까지로 재연장됐습니다. 이 기간 중엔 기존에 운영하던 사전 예약 대출 서비스마저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 공사로 인해 자료실이나 서고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일부 신간 자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도서 대출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엄마들 말들 많아요. 책의 종류가 좀 다르니까 많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일부에선 지은 지 10년도 안 된 공공건축물이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공 과정에 부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다른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종시 초기에 지어진 이런 국가기관시설들이 예를 들면 세종도서관뿐만 아니라 대통령 기록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밀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수를 실시하는 건 다행이지만 세종을 대표하는 건축물로서의 체면은 크게 구겨지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10년 넘게 방치됐던 천안 중부물류센터가 마침내 활용 방안을 찾았습니다. 기존 건물은 허물고 그 자리엔 2026년까지 아파트와 문화 스포츠 시설이 조성됩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성거읍에 있는 옛 중부 농축산 물류센터입니다. 지난 1999년 문을 열어 김치공장과 육가공시설, 농축산물 도매시장이 운영됐지만 약 500억 원의 적자 운영 끝에 2010년 폐업했습니다. 도는 물류센터가 도유지가 된 2016년부터 복합문화 또는 첨단 산업시설 등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막대한 조성비 탓에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10여 년간 애물단지 신세였던 중부 물류센터가 아파트와 문화체육시설, 로컬푸드 매장 등을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주거시설의 개발 수익으로 공공시설을 건립해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겁니다. 도는 균형 있는 수익성과 공공성 해법을 시설 복합화와 민간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환원 체계에서 찾았습니다. 주거시설 개발 수익을 공공시설 건립에 활용하여 재정 지출은 최소화하고
공공성은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1,47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는 충남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300세대 규모의 더 행복한 주택 꿈빛에도 함께 건립되는데 지역 랜드마크 역할과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됩니다. 여기에 어린이 도서관과 전시 공연장, 충남 문학관 등의 문화공간, 또 풋살장과 테니스장 등의 스포츠 시설도 들어섭니다. 도는 이를 통해 9,600여 명의 고용 효과와 8,7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 2014년 2기 세종시정 출범과 함께 추진돼 온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이 8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지원센터 개장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처음 문을 연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 현재 2개의 직매장이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매출액이 1,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단기간 최다 매출 기록입니다. 앞으로 2개의 직매장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으로 이생활권에 들어서는 3호점은 지난해 12월 착공해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며 연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4호점은 이곳 3생활권 환승주차장 부지에 오는 8월 착공해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특히 3, 4호점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담은 복합 문화시설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성과 공공성을 유지해 나가는 한편 농업인들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와 협력, 또 공존과 상생 문화를 향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개장한 세종시 공공급식 지원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푸드가 공공급식으로 공급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6만여 명의 학생들을 시작으로 정부청사 구내식당 10곳에 26개 품목을 납품하는 등 공급 대상도 공공기관으로까지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52%에 불과한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은 앞으로 더 늘려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60% 선까지 빠른 시일 내에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목표치에 좀 달성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참여 농가 수가 지난 2018년 이후 사실상 늘지 않고 있는 점도 고민입니다. 직매장 2곳이 추가 개장할 경우 공급할 농산물이 부족할 수 있는 건데 세종시는 현재 500여 농가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는 등 3, 4호점 개장 전 신규 모집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해 아산시가 잡초와 불법 경작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배방읍 폐철도 부지를 꽃밭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4월 중순이 다 돼가도록 꽃밭 조성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항선 복선 전철 선형 개량 이후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아산 배방읍의 폐철도 부지입니다. 잡초와 불법 경작으로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되면서 아산시는 지난해 11월 이곳을 시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꽃밭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5개월이 지난 지금 폐철도 부지는 꽃밭으로 탈바꿈됐을까?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당초 아산시가 꽃밭을 조성하겠다고 한 폐철도 부지입니다. 하지만 4월 중순이 다 되도록 꽃밭은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잡초만 정리됐을 뿐 폐철도 부지엔 꽃 한 송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당초 아산시는 지난해 11월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무상으로 폐철도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 배방읍 행정복지센터는 자체 예산 4천여만 원을 사용해 다음 달까지 설국 등에 종자를 뿌려 꽃밭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미확보로 늦어진 꽃밭 조성.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돼 주민의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되기를 바라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동국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보엽 인석탑을 천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충남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은 문화재 반출 경위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문화재청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보 209호로 지정된 보엽인 석탑입니다. 보엽인 다란이경을 안치해 붙여진 이름인데 돌로 만든 보엽인 탑은 유일합니다. 천안 북면 대평리 절터에 무너져 있던 것으로 지금은 서울 동국대 박물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충남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이 보엽인 석탑의 환수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조사단은 동국대의 문화재 입수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와 문화재 관리 당국의 묵인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석탑이 동국대로 기증된 1968년 12월은 문화재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어 국보급 문화재가 임의로 기증될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동국대 보엽인 석탑 입수 경위 불법적 요소가 있지 않았나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 당국은 이런 부적합한 인수 과정을 묵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또 문화재청은 1982년 국보지정 때 당연히 소장기관이 해당 문화재 입수 경위 적법성부터 살펴봐야 했는데 그 자료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이어 문화재 입수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동국대에 기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정보 공개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등 대외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이에 따라 비공개 처리한 자료를 공개하고 동국대 입수 경위에 대한 문화재청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천안 지역 국보 3점 가운데 현재 천안에 있는 건 국보 7호 홍경사 갈기비가 유일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천흥사 동종은 이미 환수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성웅 이순신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대신 아산시는 성웅 이순신 탄신 기념 주간에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도 성웅 이순신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입니다. 올해 축제가 취소되면서 성웅 이순신 축제는 3년 연속으로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신 아산시는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시민의 갈증을 해소하고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성웅 이순신 탄신 기념주간에 다양한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먼저 현충사에서는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야간 개장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재즈 클래식 공연을 비롯해 청사초롱 야간 산책 체험과 연못 소원 등 체험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이 운영됩니다. 또한 오는 30일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는 충남 아산FC와 수원FC의 친선 경기와 함께 트로트와 대중가요, 밴드 등 가수와 지역예술단체가 함께하는 공연도 열립니다. 아울러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아산 신정호 일원에서는 충남도와 아산시, 지역예술단체가 함께하는 아산 충무공 액션 영화제가 열릴 예정으로 각종 액션 영화 상영은 물론 다양한 공연도 진행됩니다. 성웅 이순신 탄신 기념 주간을 통해 아산시는 지역 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며 시민의 일상 속 행복을 증진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 그리고 즐거움의 행사로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년 연속 축제 취소라는 아쉬움 속에 다양한 문화 행사가 시민들의 허전함을 달래줄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청권 4개 광역시도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공동 연구 용역을 실시합니다. 이 용역은 앞서 추진한 전략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담당할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오는 8월까지 진행되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여건과 도입 논리, 단계별 로드맵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준비하는 임시기구 승인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다정동 일원에 국가재난대응시설 조성이 본격화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소방청과 실무특별팀을 구성한 가운데 이달 중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선 대규모 화재나 구조물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통제와 구조 지휘 등을 담당하게 되며 특히 구조 분야별로 훈련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해당 시설은 1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